일반인들은 뭐 대형주를 좀 2, 3년 시계열로 길게 봐서 많이 떨어진 거 사놓고 2, 3년 기다리면 뭐 방법이 많아요. 저희는 시장을 이기고 싶고 시장을 이겨도 좀 많이 이기고 싶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기고 싶고 이런 야망이 있죠. 왜 계속 너가 여기 있느냐? 제 야망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돈을 맡긴 사람의 입장에서 운용을 하시는 분에게 뭐 따지는 건 아니지만 네.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네.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좀 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따질만 하시죠. 네, 지금 상황이면 저희가 슈퍼 의리되는 그런 상황이죠. 장이 빠졌으니까. 갑질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너무 기분 나빠서. 괜찮습니다. 네. 끝나고 밥 안 사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맛있는 거 더 비싼 걸 사드려야죠. 이럴 때는. 네. 사실 뭐 돈을 뭐 이걸 시청하시는 분이나 특히 뭐 저같이 이제 운영을 이제 일임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안 바라거든요. 저희가 남들 오를 때 조금 더 오르고, 네. 남들 떨어질 때 조금 덜 떨어지고, 사실 돈을 이제 전문 투자자에게 맡기면서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은 생각을 해주신 거죠.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는 뭐냐면 오를 때는 훨씬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걸 바라시면 굉장히 난감해져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아니면 이 정도 오를 때는 오르고 그러나 절대 마이너스 난다고. 그렇죠. 이런 분들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제 주변에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조금 난감해요. 그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원래 처음에 만나면 다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길게 보시라, 뭐 한 3년 정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같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리고 또 말려 들어갈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포심리인데 계좌까지 마이너스가 나면 되게 힘들어서 견디기 힘든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감정이 휩싸이면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저희를 지켜봤기 때문에 좀 편해하시는 건 있어요. 그리고 좀 다른 분들에 비해 안 흔들리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년, 2년, 3년 횟수를 거듭할수록 되게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하는 건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한테 하지 않더라도 어디에 투자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투자를 하거나 어떤 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크라 그러면 뭐 미국의 S&P가 될 수도 있고 한국의 코스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대표 지수라든가 대표적인 전체적인 흐름, 수익률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얼만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잘했다 못했다 의 기준점은 몇 네.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잘할 때 잘하고 못할 때 덜 못하는 거죠. 덜 못하는. 네, 잘할 때 잘하고 못할 때 덜 못하고 누적해서 괜찮고. 이제 운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 시즌별로 좀 결과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통 주식이라든가 시크릿컬 할 때 잘해가지고 그때 수익을 빵 터뜨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술주라든가 성장주들이 잘 될 때 수익을 뻥 터뜨리는 경우도 있고, 기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를 이렇게 보면 패턴들이 있는데 자기 국면에 맞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국면에 맞을 때 쫙 뽑아주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장은 15% 올랐고 기술 성장주들이 그걸 주도했어요. 근데 이럴 때 기술 성장주 잘하는 사람들은 뭐 40%, 50%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들은 시크릿컬 좋을 때 수익이 안 나. 근데 이제 2년 합산해 보면 평균치 이상 했어. 그러니까 시장이 15% 올랐는데 뭐 한 25% 올랐어. 이러면 괜찮죠. 괜찮은 거고. 근데 이제 운영자들 중에서 이거 어깨 비밀인데 안 좋은 건 뭐냐면 오를 때 빠르게 올랐는데 떨어질 때 똑같이 빠르게 떨어져요. 그건 안 좋아요. 그건 안 좋습니다. 그리고 100% 올랐다가 그 중에 80% 뱉어내. 이건 안 좋아요. 그것도 변동성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하면 좋긴 한데, 그럼 너무 이제 수동적이거나 아니면은 패시브 성향으로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액티브를 맡긴 사람은 약간 열어놔야 돼요. 음수도 약간 열어놓고 양수도 열어놨는데 패시브를 한다면
결국적으로 1년, 2년, 3년 되면 시장 대비 얼마나 초과수익, 시장 대비 1 곱하기 2냐, 1 곱하기 3이냐, 1 곱하기 4냐, 2냐, 이런 거를 얻기 위해 액티브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1이 나올 때 2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1이 나올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익이 누적적으로 쌓여야 돼요, 계좌에. 근데 싹 먹었다 싹 뱉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나쁘고요. 이익을 적축할 수 있는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잘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함의가 뭐가 있냐면 시간을 조금 주셔야 돼요. 그 시간은 대체적으로 각도기님 기준으로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2에서 3년 정도 필요한 2에서 것 같습니다. 네, 2에서 3년 정도. 2년입니까? 3년입니까?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좀 안전빵을 봐야죠. 그리고 또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남들보다 좋아야죠. 안 좋을 때, 잘하는 사람 안 좋을 때 덜 나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잘하는 사람일수록 오를 때, 예를 들어 시장이 20% 오르면 자기는 30%, 40%, 50%, 60% 오르고 15% 떨어지면 5%, 10% 안짝에서 빠지고 이러면 정말 잘하죠. 게다가 뭐 예를 들어 오를 땐 다 오르고 떨어질 때 하나도 안 떨어졌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숫자적으로. 진짜. 제가 그 진짜. 여쭤보려고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업계 우리나라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으신지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타이밍까지 맞춰서 현금 보증을 액티브 펀드일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저기 헤지 펀드로 헤지를 하는 경우는 근데 이제 그걸 추구하는 게 헤지 펀드예요. 헤지 펀드는 그래서 공매도도 하고 다 하죠. 예,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맞추려고 쥐어짜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헤지 펀드가 이제 저한테는 이제 경쟁 상대인데 한 3년 시기열 이상으로 보면은 이길 자신은 있어요. 예. 헤지 펀드라고 보통 뭐 사모펀드라 그래서 최근에 사모펀드 여러 가지 종류가 네네네.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뭐 여담입니다만 사모펀드 회사에서 가서 상담도 네. 받아보고 가입도 해보고 마음도 조져보고 네. 눈물도 흘려보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갖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러 다니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네. 이제 코스피 네. 뭐 아니면 뭐 미국 나스닥 하여튼 그 기준 대비 네. 보통 플러스 7%에서 8% 뭐 정도를 추구한다. 최소 그게 미니멈이겠죠. 기준이 아니고 이제 그 절대치죠. 예, 7, 8% 수익 7, 8% 이상을 추구하는 거. 추구하는 것.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7, 8%는 이렇게 어떤 통계치로 나온 건가? 아니면 그냥 본인들끼리 그냥 정한 건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안전자산이 지금은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게 되게 높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이자 많이 줄 때 얼마 줬는지 생각해 보셔요. 예. 3%, 4%, 예. 5%잖아요. 그거보단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불문율식으로 7%, 8% 이런 게 설정되는 거고 그 일반적인 자문사들이나 이럴 때는 10% 이상 되면 우리한테 성과보수를 주세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10% 이상만 수익을 나면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시장 대비 얼마나 잘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30% 올랐는데 25% 올랐어. 10% 이상 올랐으니까 성과보수 조회하면은 고객 입장에서 사실 그거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 대비라는 게 코스피가 10% 오르고 예를 들면 그 이제 운영을 11% 네. 했으면 1%는 어쨌든 더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했어. 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발라낼 수 있는 뭐 지표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 회사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네. 누적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하면 되실 건데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죠.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는데 2018년 같은 장에 시장이 10% 올랐는데 11% 올랐다. 2018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종목이 작살이 나던 애예요. 삼성전자 빼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쪽쪽쪽 다 빨아갔고 왜냐하면 너무 큰 이익이 났으니까. 그때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서버, 데이터 센터 사람 몰랐어요. 2017년까지 데이터 센터가 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주문을 냈던 가장 많은 시기가 2017년, 18년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았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걸 안 담아 놓으신 분들은 이제 예, 안 담아 놓은 사람들은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였죠. 근데 담아놔도 시장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담아놔야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담아놓고도 이겼으면 그건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것도 조금 자세하게 보신다면 비교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누적적으로 다른
11%밖에 안 됐지만 이런 사람도 있죠. 11% 했지만 마이너스 5% 했는데 그냥 플러스 5%. 11% 했는데 5%.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베타 값이 낮다. 되게 안정적인 성향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성향의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운영하시면 서준식 교수님이에요. 서준식 교수님 베타 값이 정말 낮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현역에 있을 때도 출근을 9시에 해요. 깜짝 놀랐다니까. 정시에 출근하셨네요. 아니, 감독님 좀 일찍 출근하시고. 우리는 8시거든요. 아, 우리는 8시에 출근을 하는데 9시에 출근. 베타 값이 너무 낮게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흐르든 저렇게 흐르든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근데 이분은 누적으로는 시장은 초과 수익을 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상당 수준의 초과 수익을 내니까 이런 분 입장에는 뭐 10% 오를 때 11% 올랐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죠. 대신에 남들 떨어질 때 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베타 값이 있어요. 시장 대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완만하게 흘러가느냐, 가파르게 흘러가느냐. 근데 지나치게 가파라서 오를 때 다 오르고 떨어질 때 다 떨어. 이거는 별로 안 좋더라. 왜냐하면 남는 게 없어. 나중에 그런 경우가 조금 많아요. 네. 누적이라 그러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죠. 봐야 되고 또 그 그렇죠.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터졌는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리만 사태가 터졌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네. 그러니까 내 돈을 맡기는 거니까 사실 정확하게 알아보고 근데 사실 저희들이 전문가를 딱 만나잖아요. 네. 만나면 다 이렇습니다라고 네. 하면 이거 물어봐도 되나? 실례 아닌가? 아, 누적 수익률 예를 들면 각도기님을 누가 상담을 받아서 각도기님 누적 수익률이 어떻게 되세요? 이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어. 심지어는 보여달라는 분도 있었어요. 물론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가입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의심이 많은 분들은 보여줘도 가입을 안 하시고요. 물어보고 네. 가입 안 하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네. 그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저도 걸러요. 아, 개인적으로, 예. 네, 저도 걸습니다. 저도. 네. 참고로 이렇게 전화해서 미리 일정 맞추고 이렇게 오셔야지 갑자기 찾아오셔갖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네. 뭐 병원에서 이렇게 뭐 의사 만나는 거랑 또 다른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저거는 있어요. 잘해도 못하고 못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해도 그거는 좀 빨리 3년까지 안 기다려도 구분돼요. 어떤 식으로 구분합니까? 시장이 좋은데도 시장이 20% 올랐는데도 5% 10% 또는 마이너스 시장이 떨어지는데 또 그대로 떨어져. 그럼 게임 끝. 그거는 아직 능력이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시세 추정용으로 그 마음속에 공포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 투자잖아요. 그렇지. 전문 투자가 아니고. 그렇죠. 전문 투자 아닌 거죠. 이걸 진짜 잘 찾아내고 그리고 자기 성향에 맞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뭐 네. 그러니까 그 경기 순환 네. 사이클을 잘 하시는 분, 또 뭐 그 빅테크나 이렇게 기술주를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 성향은 기술주가 맞는데 시크리컬 쪽으로 가 있으면 네. 그럼 뭐요? 또 막 불안하고 안 맞고 막 이런 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혹해하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자기하고 맞는 사람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남한테 맡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속된 말로 이런 거죠.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뭐 각도기님 집 팔고 양평이는 땅 팔고 뭐 보험 다 깨고 이렇게 해서 혼자 자기가 투자하지 왜 남의 돈 받아서 투자해? 난 그래서 거기 안 갈래. 그리고 보통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와서 뭐 네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사람 다 못 믿어. 네. 다 그놈이 그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만약에 각도기님한테 아니 본인 돈 본인이 많이 최대한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레버리지 많이 끌어서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왜 괜히 모르는 사람 돈 받아서 네. 떨어지면 전화 오고 뭐 오른다 그래서 특별히 뭐요? 네. 뭐 고맙다고 얘기도 안 하는데 왜 그런 걸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늦게 터졌어요. 일찍 터졌으면 집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 나이 먹고 너무 늦게 터져가지고 억울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뭐냐면 30대 때 다 터졌으면 제가 시골에 이사간 게 40대 초반에 끝날 거로 알고 갔는데 경험해보니까 양평의 현일이 될 거라. 그냥 나는 이제 시골에서 지낼 거고 이제 뭐 사회하고는 빠이빠이 뭐 이러면서 난 편하게 살 거야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저에 대한 착각이었죠. 실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터졌어. 40대 생각했던 40대 초중반에 안 터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련을 했고 이제 나이가 이제 먹고 나니까
이렇게 수련을 했는데 좀 아까운 게 좀 있어요. 아까운 게 좀 있고 또 하나는 한국 금융시장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생각보다 훈련이 많이 되거나 최소한 공포와 탐욕을 거스러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조차도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미국 같은 장은 좀 감춰져요.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좀 감춰지는데 여기는 너무 이렇게 연중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공포와 탐욕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좋은 결과 얻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니까 증권회사들이 이거 다 포기했고 그래서 나갔던 게 헤지펀드, 해외 펀드 무슨 뭐 했다가 다 뒤통수 얻어맞았잖아요. 얼마나 큰 돈이 깨졌습니까? 조 단위의 돈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 왜 깨졌냐면 투자를 할 줄 몰라서 그래요. 결국은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이제 우리나라가 금융도 발전하고 개인들도 노후 걱정 없이 조금 살 수 있는 길이 일부는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도 좀 선진화되었으면 좋겠고 하는데 남자로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여기 사회적으로 약간 그런 거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의 완성, 자아 완성도 해보고 싶다는 게 같이 겹쳐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쯤 그냥 편하게 혼자 있어도 되긴 하겠다라는 생각도 가끔씩은 하는데 제 성향상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유튜브 방송도 하셔야 되고 또 시황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일임을 할 때 네.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는 그러니까 제 일이 아닌 네. 다른 업에 신경을 쓰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네.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네. 막 주식 올랐어 내렸어 그래서 그래 맡겨놓고 네. 가끔씩 한 번씩 쳐다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제 어디 맡길 데 없나라는 걸 네. 고민을 해봤고 네. 처음에는 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네. 해보니까 이게 나의 일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대체적인 큰 돈은 맡기고 네. 조금 내가 충분히 없어도 되는 돈이라는 표현보다는 마음의 동요가 안 생기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 그냥 그거는 한번 해보자. 네. 노후에도 굉장히 좋은 취미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일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이제 했는데 대체적으로 각동님 찾아오신 분들은 어떤 성향인가요? 네. 저 같은 성향이신가요? 아니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일단 저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저보다 저를 더 많이 아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 가끔씩 깜짝 놀라시죠?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 유튜브가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이미 신뢰관계가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어요. 1년을 넘게 지켜보니 사기칠 놈은 아닌 것 같아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지금 손실 엄청난 두 자릿수 손실도 꽤 있어요. 지금 이번 장 빠지면서 근데도 속은 분명히 탈 텐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달에 더 번씩 와서 계속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해보니까 그러니까 20년 장과 21년 장이 달라졌고 그다음 또 지금 또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신경만 쓰고 에너지만 뽑히고 맞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고 차라리 맡기는 게 결과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요즘 가장 많아 비율적으로는. 예. 해보다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 결국 그렇죠. 해보다가 안 되니까 네. 여기 나의 길이 아닌가 벼 이러면서 네. 이제 가는데 나이대는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나이대는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30대부터 60대인데 제일 많은 거는 3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중반까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남녀 비율은 남자분들이 월등히 많으신가요? 네, 남자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은. 예,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조금 더 많은 거예요? 보통 주식 투자는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한다고 근데 그러잖아요. 여자분들도 거의 반반 가까이 돼. 6대 4 정도 되려나? 6대4 네. 정도. 네. 그 각도기님은 뭐 이렇게 보통 보면 뭐 운영 철학, 네. 보통 이제 뭐 자산 운용사나 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이념, 뭐 운영 철학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저도 제 나름대로 운영 철학을 이제 나는 배당주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나는 그래서 뭐 KTNG나 뭐 이런 회사들을 이제 사서 오래 보관, 네. 맥쿼리 인프라 이런 거 하자라고 해놓고 금리가 그때는 예를 들면 금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래 나는 한 3에서 5% 정도로 만족해라는데 금리가 3%면 네. 사실 그 운영 철학도 또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운영 철학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시대에 맞게 그 철학이라는 것도 계속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철학, 그다음에 자기네 어떤 그 모토 이런 걸 정해놓고 가는데 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게. 그리고 자기 이제 투자 철학을 밀어붙여서 성공하는 거 너무 좋은 모습이죠. 근데 가끔씩 어떤 모습을 보냐면 거기에 오히려 역으로 그게 족쇄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매몰되어 같아요. 버리는 상황. 그거를 지향하다, 뭐 예를 들어 가치 투자자들 중에 종종 이런, 난 가치 투자 지향하는데 가치 투자 범위가 이게 옳기 때문에 난 무조건 지키겠어. 옛날에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이모 부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모 부사장님이 그걸 굉장히 잘 지켰는데 2003년에 2002년에서부터 2007년도 진짜 하이라이트, 인생의 진짜 최대 버라이어티하고 하이라이트 구간을 했는데 오히려 최근에 다른 회사, 이제 큰 회사에서부터 슬슬 떠나고 네. 다른 회사 가셨거든요. 그분의 철학이 그때 시즌에는 너무너무 최고로 잘 맞았는데 이때 시즌은 조금 잘 안 맞은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투자자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그 뭐죠? 우리 그 남자들 그 8강 링에서 싸우는 거? UFC?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UFC. 뭐 이렇게 이기면 벨트 차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옛날 권투는 입식 타격으로 손으로만 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무에타이는 손과 발을만 사용하자. 서서. 그것도 입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레슬링도 됩니다. 하고 예, 다 됩니다. 뭐 팔꿈치도 예, 쓰고 됩니다. 뭐 별걸 다 쓰잖아요. 무릎도 쓰고 뭐 이렇게 다 쓰는데 전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이 그런 데 가서 잘못해가지고 그 레슬링 잘하는 사람한테 걸리면 그냥 안바당해서 게임 끝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타격 능력과 레슬링 그라운드 능력이 다 겸비돼야 되는 거잖아요. 맷집도 있어야 되겠다. 맞죠? 그렇죠. 맷집도 있어야 되고 잘 피해야 되고 눈치도 빨라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이 투자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늦게 터졌는데 늦게 터지니까 장점이 뭐냐면 너무 늦게 터지니까 억울하니까 잘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 철학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좀 그 어렸을 때 실력이 어렸을 때 세우면 그 원칙과 이런 것들이 좀 약해요. 그럼 이제 고수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또 원칙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계속 카피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무기를 여러 개를 장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총만 있었다가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 뭐 글라스 있어서 적외선 글라스가 있고 또 예를 들어 그 소형 화기도 들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갖추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지향을 해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거예요. 어려운 기업에 함께해서 그 기업이 좋아졌을 때 아름다운 이별을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려울 때 나는 함께 해줄게. 하지만 너희들이 좋으면 다른 사람도 많이 왔으니 나는 또 어려운 데를 찾아갈게. 이런 개념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방법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차트도 좀 봐야 되겠다. 했던 것들이 좀 더 심리를 읽는 방법도 내가 조금 더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이제 무기, 네. 뭐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의 심리까지 읽는 걸로 가면,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가 네. 아니고 일반 이제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점점 이 투자의 세계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종종이죠. 종종 이제 개인이 어쩌면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다. 네. 회사를 믿고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건 오히려 개인이 훨씬 더 잘할 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도 드는데 네, 욕심과 욕망과 공포를 제거한다면 개인들에게 언제나 시장은 열려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그 공포와 욕망이란 인간 감정을 떨쳐버리기가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채널에서 제일 잘하는 게 그 감정 조절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때는 저는 주식을 삽니다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나는 사고 있으니까 너희들 쫄지 마. 라는 얘기거든. 나도 살고 있으니까 너네도 사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사고 있다고. 나는 사고 있으니까 팔 생각하지 말고 쫄지 말고 던질 타이밍이 아니다. 라는 건 얘기해 주는 거고 현금 보유를 했습니다. 라는 건 너무 좋다고 달려들지 마.
조심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거야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제가 사실 그 얘기는 그것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위험 부담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저를 잘 저희 증시각도 TV를 이용하실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그런 거 이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감정에 휩쓸리기 좋은데 우리는 바로 잡아주려고 약간 뭐라 그럴까 기준점 역할을 하려고 일부 뭐 등대라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이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카페나 우리 이제 댓글들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그렇죠. 뭐라 심리 페이스메이커로 우리를 많이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흔들립니다. 이렇게 하락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봤더니 뭐 이 정도쯤이야. 네네. 뭐 또 그냥 뭐 무덤덤하게 오늘 하루 보냈습니다. 네네. 뭐 이렇게 밑에 댓글이 많이 이제 네.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댓글밖에 네. 안 날리는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되었는데 가끔씩 그러니까 제가 각도기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IT나 이런 전문가분들 모시고 대담을 하면 와 정말 최첨단 최신 기술에 대해서 네. 굉장히 해박하게 많이 아신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렇게 실제로 이제 투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최첨단 막 야 이거 이런 회사 나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런 회사에 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난 이런 회사를 이렇게 사지? 네. 저 공부는 왜 했지? 이게 또 들키는데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특별히 제가 디스플레이는 쉬워요. 디스플레이 쉬웠고 핸드셋도 너무 쉬웠어요. 반도체 어려워요. 그래서 반도체를 계속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알려주기도 하지만 저 공부도 하는 거예요. 남들은 저를 보면 오히려 반도체를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반도체 밸류에이션 측정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장비가 새로 열리고 있는데 도대체 얘가 멀티플을 얼마를 줘야 될지에 대해서 개념 정의가 잘 안 돼. 그래서 어려워요. 애들이 보통 한 20배 정도 하거든요. 한국 평균 PER 배수가 10배인데 장비 20배면 비싼 거야, 싼 거야. 그 판단이 좀 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싼 게 있으면 했는데 그 2000년, 20년에 그런 주식들 몇 개 했어요. 대표가 이제 월덱스 이런 기업들이에요. 원익 QNC 이런 주가 엄청 올랐거든요. 저 그거 얼마 못 먹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얼마 못 먹고 나온 거예요. 몇십 프로밖에 못 먹고 몇 배가 오르는 주식들을. 제가 이상하게 반도체 주식에서 계속해서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기회가 굉장히 커요. 그 영역이 파운드리는 어마무시한 시장이 열려서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정 안 되면 그냥 그 업종 싹 다 사버려. 이런 마음도 있어요. 저는 사실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저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쉬운 주식 이렇게 흔한 그러니까 이게 흔하다는 표현이 지나가시는 분한테 이거 알아요 그러면 다 알았다고 다 들어봤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통 이제 설명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회사들은 사실 이름 대면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요즘 뭐 2차 전지 회사에 워낙 크게 뜨니까 사람들이 뭐 무슨 회사 이름 그 2차 전지 회사요 알지만 뭐 반도체 회사 아니면 나머지 뭐 PCB나 아니면 MLCC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면 뭐 하는 회사예요? 네네. 라고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었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쪽으로 많이 안 사시고 싼 주식만 맨날 찾으실까? 싼 주식 별로 없어서 그래. 그런 회사들 중에. 네, 싼 주식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각도기님의 기준에서 싼 주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애널리스트들 보면 여기 좋다. 앞으로 더 올 것이다. 오른 놈이 더 간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얘네들이 그 장비 업체들 같은 게 대표가 이제 테스트, 그다음에 후공정, 전공정. 그 어셈블리죠. 전공정은 없어요. 없어요? 전공정 투자할 만한 회사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공정 비슷하게 하는 회사들이 전공정에 부품 넣는 회사, 원익 QNC나 이런 쪽이죠. 그런 회사들 빼고는 대부분 다 후공정이에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중국에 매출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최고로 많이 떴던 한미반도체 이런 회사들이에요. 본딩 장비가 엄청나게 나가요. 계속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저의 약점이에요. 지금 저의 약점을 찍었어. 아직 근데 그래서 이제 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약점 보완하기 위해서.
투자의 기회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이런저런 네. 질문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요즘 뭐 기술의 발전이 5G로 가는데 나의 지식의 습득 능력은 2G도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네.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동님은 항상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분이 저렇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면 네. 나는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저만큼 공부도 못하고 저만큼 저렇게 투자도 시간적 투자나 열정도 투자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쪽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저야 좋을까요? 초과 수익을 내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잘하려 그러니까. 좀 많이 잘하고 싶으니까. 좀 많이 잘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고요. 일반인들은 뭐 예를 들어 대형주를 좀 2, 3년 시계열로 길게 봐서 많이 떨어진 거 사놓고 2, 3년 기다리면 뭐 한 3, 40%에서 5, 60% 정도 수익 나면 만족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방법이 많고 저희는 시장을 이기고 싶고 시장을 이겨도 좀 많이 이기고 싶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기고 싶고 이런 야망이 있죠. 욕심과 야망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앞서도 잠깐 얘기하다 이 부분을 말씀 못 드렸는데 왜 계속 너가 여기 있느냐? 제 야망이 있어요. 야망을 듣고 싶긴 듣고 싶은데. 네. 저는 이상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제 성격과 MBTI 성향상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호기심이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 먹으면서 그 호기심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야망도 점점 쌓이는 거예요. 응축됐던 그동안에 이게 수련 생활 오래 하면서 쌓인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 이게 뭐냐면 지식의 스크럼블이라 그럴까? 지식의 네트워크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업력과 지식의 이 네트워크가 조금 쌓여 있으니까 이거 뭘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경험을 전혀 못 해본 영역을 일반인들한테 경험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제가 이제 일반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함께 신기한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의 상속세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미 시작은 됐지만 앞으로 한국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회사 상속을 할 수가 없고 자식이 받으려고도 안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런 거에서 고민하고 있는 데들 꽤 있을 거거든요. 이런 쪽에다가 여러 가지 그 금융적인 방법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한국이. 예.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이 회사를 사주는 것이고 또 아주 나쁜 방향성,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LBO 같은 것도 있어요. 레버리지 바이어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에쿼티 펀드, 사모 에쿼티 펀드 쪽으로 다 집중돼 있어요. 뭐 IMM이라든가 무슨 맥쿼리라든가 뭐 이런 맥쿼리는 아니다. 이런 쪽으로 다 집중돼 있거든요. 난 이거 일반인들이 맛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호기심과 야망이 좀 결합되어 있어요.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각도님은 가끔씩 이렇게 뭐 끝나고 나서 저녁 먹고 그럴 때 네. 보면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부럽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요즘 별로 하고 싶은 게 없거든요. 아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대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네. 아유, 좋다. 요즘은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런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쩌리로 있었던 시간이 그렇지. 쩌리로 있었던 길어서 쩌리로 있었던 시간이 길어서 그래요. 끝내 창대히 일어나리라 뭐 이런 걸 지금 원하시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는데 네. 그러려 그러면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맨날 허벅지 자랑하시고 맨날 운동한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에서 가장 못하는 일을 이렇게 플랜카드로 이렇게 해요. 네. 뭐 초일류 기업, 어. 뭐 1등 회사, 2등 회사 꼭 1등 된다 그러고 한 50년 2등 하고 있고 네. 초일류 회사 그래놓고 뭐 맨날 아직까지 초일류는 안 되고 각도기님이 운동한다는 게 요즘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싶습니다 운동. 네. 근데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조금 유튜브도 이제 조금 줄이시고 네. 운동을 좀 이렇게 열심히 네.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유튜브를 줄이라는 게 20분을 15분으로 줄이라는 얘기지 띄엄띄엄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스카우트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증시 쪽집게 스카우트 했지 않습니까? 공간을 좀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권 실장님도 조금 더 활동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 제가 있고요. 시간이 좀 많아갖고 좀 기회를 주신다면 네네네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공간을 좀 마련할 거고 올해는 그래서 마음 먹었고요. 휴가 작년에 사실 휴가 하루도 안 쓴 것 같아요. 느낌에는 썼는데 머릿속에는 휴가 간 기억이 없어요. 휴가를 갔는데 휴가 간 기억이 추석 때 어디지? 남해. 예. 추석 때 남해 간 기억밖에 없어요. 그 독일 마을. 예, 독일 마을. 예, 그거 그때 제일 기억이 그거 한 3일인가 갔다 온 거. 휴가를 하나도 안 쓴 느낌. 문경에서 저랑 만나서 필링 끊긴. 필링 끊긴. 그때 힘들었죠. 필름이 맞죠? 끊겨가지고. 저는 네. 대단하다고 느꼈는 게 네. 그날 저희들이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네. 이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늘은 영상이 안 올라오겠구나 이랬는데 네. 되게 찬란한 햇살을 받으면서 영상을 찍어 올리시더라고요. 네. 야, 이분 진짜 대단하다. 그때 정말 최고로 정신력. 그 제일 힘들었던 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제일 힘들었던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믿을만하다라고 그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던데 그냥 진짜 뭐 저를 비롯한 이거 시청하신 분들 모두가 바람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도 네. 잘 이제 이겨내고 계시는데 빨리 완치하시고 네. 예전의 허벅지를 스마트 로라 샀습니다. 100여만 원 하는 스마트 로라 샀습니다. 장비빨이라니까요. 아니, 그거 결국 제가 제 차에 싣고 올 것 같습니다. 아니, 쓸 거예요. 네, 쓰려고 샀어요. 진짜. 그거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네. 안 쓸 때 네. 당근마켓에 올리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쓰면 그냥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머리숱이 좀 늘어나신 것 같고 이제 엄청 납니다. 어. 작업 시작했어요. 작업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달라진다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말에 머리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많이 빠졌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머리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자 이제 대역전 2020년 대역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마지막에는 조금 각동이님에게 대한 뭐 바램 이런 거 하고 또 편안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UFC 경기 아까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헤비급 챔피언이 된 방어전에 성공을 이제 했는데 청소부를 하다가 네. 처음에는 진짜 신체가 피지컬이 진짜 깡패다. 힘만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타격 기술을 익히고 네. 이번에는 입식 네. 누워서도 막 잘하고 점점 저 선수를 과연 누가 이길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보면서 와 저거는 몸도 너무 좋고 힘도 너무 좋고 거기에다가 이게 입식도 하면 도대체 나이가 빨리 먹지 않는다면 남들보다 당분간 저 사람이 계속 1등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각도기님이 점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보면서 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올해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예. 네. 참고로 건강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면 갈로 하고 수익률도 그럼요. 점점점이 항상 수익률. 붙어 있다는 것만 꼭 네. 알아주십시오. 존재 이유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오늘도 긴 시간 좋은 말씀해주신 각도기님과 이 시간 마쳐보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